일본이 대규모 개각을 했습니다. 이 대규모 개각을 했는데 개각을 한 특징을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의도보다는 네. 기존의 어떤 강경 노선을 더욱 더 강화하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내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우리 한일 관계는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기조 자체의 변화가 없는 일본을 확인한 이상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위법한 자라면은 당연히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인 것이고 네. 그보다 더 앞서서 도덕성, 자질,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도덕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혹과 거기에 예. 대한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기소까지 일어나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적합한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박윤숙 의원 같으신 분들도 어떤 삭발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의사 표명을 하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죠. SK 하이닉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위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 총 수출이 우리나라가 이제 총 수출하는 게 한 6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반도체 수출만 따져보면은 한 1,200불이 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전체 비중이 약 21%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약 17%였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2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 산업이죠. 예.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이 폴리미드도 한 22% 이상 우리나라에 파니까 그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그 이제 상황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되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선거 전략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의 어떤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무리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또 제외한다고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출 허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수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제외해서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 급증의 이유 권세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원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하강이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네. 고용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경제 상황과 네.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매우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크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조사 방식, 네네. 통계 조사 방식에 이제 변화가 있어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겠. 정부가 이제 재정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그 이제 2조의 예산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약 29만 개.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4.9%보다는 약 1% 증가해서 25.9%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네. 초단기형 일자리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이제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떤 현실적으로 재정을 통해서는 어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배터리 교환 등의 무상 수리 방침만 밝히다가 결국 전략 리콜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분기 매출이 약 50조, 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인 그런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 휴대폰을 담당하는 IM 사업부만 하더라도 반기 영업이익이 약 8.2조인 것을 감안하면은 다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그런 투자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갤럭시 노트의 어떤 혁신성이 방수 기능인데 배터리만 교환할 시 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고민도 반영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심리전을 할 때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이제 미국은 이제 원하지 않고 실망을 했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국익과 환경을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의 의견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해리스 대사를 조치를 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들을 표명하다 보니까 계속 좀 불만 표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라는 걸 생각해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이 주한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환경 오염 치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한다고 보았을 때 그동안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계속 인식되어 왔던 문제고 그동안 또 계속 협의해 왔던 문제이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과 어떤 한미 동맹 관계를 오히려 어떤 방위비 인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의 어떤 상황으로 좀 가기보다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좀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과 어떤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쇼핑에 대한 위기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롯데쇼핑 본사와 롯데그룹에서도 이 일본에서 나온 유니클로 논란과 관련해서 좀 해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아까 좀 어두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에 대해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라는 걸 조금 이해한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국경을 허물고 각 나라별로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제조하면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형태의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채택을 하고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는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그거는 일본이 더 잘 만드니까 그럼 일본에서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수입을 하고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것은 일본에 팔고 미국에 팔고 중국에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기본인데 이런 걸 흔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 WTO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정책들은 빨리 좀 없애야 되겠죠. 빨리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경제 질서가 빨리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고 불매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특수한 그런 어떤 가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본의 도발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침략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경제 침략 행위로도 볼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 사태가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좀 진전되지는 않겠다. 빠르게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불매운동이나 이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영향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상황을 대비해서 더욱더
롯데 쇼핑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좀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고용 계약 기간을 이제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봤는데 네네. 이분들에게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인가? 네네.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면 고용 예상 기간이 좀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럼 본인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일 수 있겠구나. 네네. 이제 이런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측되는 분들이 이제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근데 그 정부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비정규직이 지금 87만 명 가까이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어들었고. 네네. 그러면 약 50만 명 정도가 우리 정부에서 말씀한 대로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어떤 통계 조사 방식의 변화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네. 최소 36만 명 이상의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어차피요. 예.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은 여전히 이제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네. 이런 어떤 통계 조사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에 좀 기인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모펀드 관련 질문 답변 들으면서 저건 좀 이상한 내용이다라는 것이나 혹시 기자들이 저런 부분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뭐 방금 그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해명을 하셨지만 펀드 투자는 공식적으로 해도 되죠. 네. 펀드 투자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펀드의 구조가 조금 독특하고 그 내용 그 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이제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먼저 이 가족 펀드를 형성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좀 정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의도가 정의요? 조금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부러 이 자제분들한테 5천만 원씩 정의를 하고 그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그 펀드를 모으고 그 속에 외부인들은 참가하지 않도록 가족 펀드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이 펀드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께서 어떤 수익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수익의 약 70% 내지 또는 정관에 따라서 약 50% 정도의 수익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익금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이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링크에서 이 펀드를 설계할 때 그런 어떤 내용들도 아마 좀 설명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족 펀드를 특별하게 가족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형성하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양한삭 사태가 그래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일단락 된 건지 아니면 악재 계속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뭐 사태 소식에 조금 올랐어요. 한 4.5% 정도 이제 올랐는데 먼저 이제 좀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2018년도 12월 31일 이제 사업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양현석 이제 대표 프로듀서가 이제 16.12%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양민석 대표가 이제 3.31%에서 약 특수 관계자 지분 합계가 이제 약 19.77%니까 약 2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자로 이제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9.53%인데 전환 상한 우선주를 약 135만 주 갖고 있는 걸 포함해서 이제 약 9.53%라고 공시되어 있고요. 네이버가 또 지분을 갖고 있네요. 이제 8.5%. 그리고 상하이 팽잉 비즈니스 컨설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7.54%.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이제 6.15%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이제 소액 주주가 지금 약 45%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진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연예계에 들어와서 어떤 일탈이나 사소한 일탈이나 뭐 좀 특권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 회사들이 이런 걸 무마해 줄 수 있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은 또 뭐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연예 산업에 또 계속 종사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또 성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라서 또는 우리 미군 기지 그 환경오염 치유 비용 같은 것으로 조금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부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동맹 관계를 좀 튼튼히 한다. 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 미국도 실망을 표현했지만 우리가 한일 관계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관계의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기자 간담회 형식을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사청문회를 없애려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고요.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자질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지금 오늘 또 나경원 대표께서 지금 가족 정인 문제를 양보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식의 어떤 청문회 무산하려는 의도로 진행을 해서는 아니 되고 네. 반드시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이렇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이제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이제 애국심으로 뭉쳐서 이제 불매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유니클로 사태라든지 예. 또 일본 제품 또 그리고 또 일본 여행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제가 되면서 일본 경제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 내 그동안 많이 여행도 오던 어떤 그런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네.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도 압박을 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베는 좀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뭐 조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불매 운동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보사 사태라는 말씀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이 골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게 인보사 K주라는 것인데요. 그 2016년도에 이제 임상 이제 3상 시험을 이제 완료를 하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국내 품목 허가 그러니까 이제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아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이 하나 개발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좋아하고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연골 세포가 아니고 신장 세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 소송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부사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달라. 그 취소를 또 취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소송을 할 계획인데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제조,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충주 공장을 정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임상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이제 좀 재개를 하겠다. 그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협의해서 그 인보사의 그 어떤 주성분이 왜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FDA의 허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3상 실험이 이제 계속 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좀 승인을 다시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제조 또 판매를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할 텐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런 행정소송의 성소 또는 미국에서의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속 그 임상 3상 실험을 하고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뭐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존에 투자한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또 잃어버리고 그 주성분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난한 또 시간을 또 버텨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좀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직하게 경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성장 과정에서 이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또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